안녕하세요. 열공너머 성공 원장님들. 오늘은 없으면 망한다라는 제목의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월이 막 넘어가면서 제 마음이 급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팝업 형식의 온라인 영상도 보내드리고 또 없던 수업도 열어서 자꾸만 수업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12월은 일반 기업인들이나 또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풀어지고 좀 놀고 또 내년에 공급이 생각해보고 좀 쉬엄쉬엄 가는 시기이지만 우리 같은 교육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년 3 위해서 지금 12월, 1월, 2월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큼 준비했냐에 따라서 내년 3월 장사를 내가 할 수 있다 혹은 할 수 없다 아니면 망한다 아니면 잘 된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조급한데 원장님들은 보면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쪼끔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또 팝업 형식의 강의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하면 좋다.'가 아니라 '없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겠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수업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나는 영원히 수업만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운영 같은 건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내가 수업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수업하면 아이들이 웃고 울던 아이도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제가 함께하게 되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집까지 변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실제로 많은 시간 힘들게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업하는 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 닥쳤고 또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내가 영원히 내 목소리 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거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구나. 뭔가 구조가 필요하다.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쯤 '난 더 이상 수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운영을 잘하는 사람만이 지금보다 보다 길게 교육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수업만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과연 몇 살까지 내 목소리로 내 힘으로 어 그런 짱짱한 수업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40 대, 50대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운영을 잘하게 된다는 건 수업만 하는 원장님보다는 쪼금 더 길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동안 그 매뉴얼을 통해서 운영을 잘하시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일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매뉴얼을 만든다는 건 결국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영원히 내 목소리로만 수업을 할 거다. 나는 구조가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나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고 나는 인제 수업하는 사람이 아닌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정해 봤어요. '평생 수업하지 않으려면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네 슈퍼와 이마트를 비교해 놨죠. 저희 동네 슈퍼에도 아줌마랑 아저씨가 두 분이 부부인데 일을 하시는데 오후 늦은 시간부터 밤 아주 늦은 새벽 시간까지는 아저씨가 일하고 잠깐 들어가서 자는 동안 아줌마가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은 특별히 매뉴얼이 있다기보다 이분들이 그냥 하루 종일 그 슈퍼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반면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여러 사람들이 짜여진 매뉴얼대로 판매도 하고 광고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수리도 하고 또 시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내가 꿈꾸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난 동네 슈퍼와 같은 삶을 평생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마트가 될 것인가?' 이렇게 정하는 게 매뉴얼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한데 "무인양품은 90%가 구조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회사가 실제로 38억 엔의 적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5년 만에 오히려 흑자로 돌아서서 무려 156억 엔의 최고의 수익을 달성하게 되는 이야기죠. 이 책에서는 그 비법은 유일하게 바로 구조화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몇 천 가지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서요. 신입사원이 처음 입사하게 되면 매뉴얼북을 받게 되고요. 그 매뉴얼북대로 하게 되면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구조화된 매뉴얼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도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 거창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이후부터 내 모든 일을 매뉴얼하는 것에 가장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 그래 난 인제 들어보니까
매뉴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가장 쉬운 건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1일 1 메뉴를 만드는 거죠. 코로나 때도 매뉴얼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다르셨을 거예요. 매뉴얼이 없던 분은 지금 코로나 좀 지나간 것 같아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 명이 코로나 걸릴 때마다 가족이 걸릴 때마다 학교에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고민하고 물어보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맞나 안 맞나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수익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뉴얼이 있는 분은 매뉴얼대로 안내하고 그 매뉴얼대로 사람들이 고객들이 함께 행동하고 수익적인 부분에도 덜 손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걸렸을 때, 가족이 걸렸을 때, 그리고 수학 과목, 영어 과목 각 과목에 따라서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진행을 했고 수학 과목은 특히나 2주 안에 보강을 원칙으로 갔기 때문에 전혀 수익적인 손해는 없이 코로나를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1일 1 메뉴 한 번에 여러분이 다 매뉴얼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긴 힘드니까 하루에 하나의 매뉴얼을 정해서 글로 완성해 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매뉴얼화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상담하시는 과정, 원생을 관리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 모집 광고하는 거, 1 년의 행사 계획, 청소, 수업, 훈육, 칭찬 등등 자기 일을 구조화하는 것에는 끝이 없죠. 너무 많아요. 무인양품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몇천 가지 정도 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매뉴얼을 할 때 누구나, 누구나 와서 아무나 20대 알바생 선생님이 오든 50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 선생님들이 오든 왔을 때 그 매뉴얼을 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셔야 돼요. 나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매뉴얼화 하신다면 누가 와서 그 매뉴얼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내가 가진 것들을 가장 간단하게 바꾸는 작업이 또 매뉴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거 예시를 하나를 드려 볼 건데 이 예시를 들어보고 또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떤 예시냐면 저희는 아이가 인제 처음 왔을 때 상담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뭐 민찬이라는 친구가 처음 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온 날은 항상 수업 후에 전화를 합니다. 6 시에 전화가 정해져 있어요. 수업 후 저녁 6 시 당일 안에 반드시 전화해야 되고요. 담당 선생님이 전화를 해요. 오늘 수학을 했으면 수학 선생님, 영어를 했으면 영어 선생님이 전화를 하고요. 첫 전화는 3분 안에 끝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찬이의 무슨 무슨 담당 선생님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인제 인사를 하죠. "오늘 민찬이가 첫날이었는데 누구누구 친구들하고 가장 신나게 놀았고 또 재미있게 활동하고 갔습니다. 앞으로도 마음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학원으로 연락 주시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각 과목별 선생님이 또 연락드릴 겁니다."라고 전화를 하고 끊어요. 그때는 내가 할 말도 없고 저쪽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 말이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 보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일 주일이 지나면요. 그 민찬이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해요. 그때는 팀장이나 뭐 부원장님이나 요런 선생님들이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민찬이가 우리 학원에 다닌 지 벌써 일 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일 주일 동안 어떤 점에 잘 적응하고 있고 숙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한 달이 되던 때 "저희가 월별 보고서와 함께 담당 선생님이 전화 드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 주일 정도 다니면 엄마의 궁금점도 있거든요. 그 궁금점은 뭔지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선생님 바로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메모해서 또 그 위에 선생님이 또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 주일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일 주일이 지나면 한 달 뒤에 인제 과목 선생님이 전화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과목이 여러 개니까 한 달은 영어 선생님이 있으면 그다음 달은 수학 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그럼 "안녕하세요. 무슨 과목 누구 선생님입니다." 하고 인제 거기도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장점 말하기. 그래서 "우리 민찬이가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요. 한 번도 졸지 않고 항상 맨 앞자리에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합니다."라고 하면 칭찬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단점을 꼭 말해야 돼요. "그런데 숙제를 잘 안 해올 때가 있어요. 3번 중에 한 번은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세 번째 그래서 이 단점을 학원에서 어떻게 보완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요. 각각 한 줄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얘기할 때는 "숙제를 잘 안 해 와서 저희가 쉬는 시간에 민찬이 따로 불러서 놓친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다음 마지막에 "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연락드립니다." 하고 인제 전화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5분 안에 상담 전화가 끝나거든요. 이 매뉴얼이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교육하기도 편하고 지금 말씀드린 매뉴얼은 특별히 벗어나는 게 없고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럼 이 매뉴얼대로 한다면 엄마는 '아 여기는 뭔가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연락을 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엄마가 뭔가를 따지고 물어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전화하는 액션이 될 수도 있죠. 반면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전화는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내가 수업한 첫날이니까 담당 전화가 전화하는 거죠. 그리고 과목별로 하니까 두 달에 한 번만 학부모님한테 5분 이내로 전화하면 돼요. 제가 강사라면 전 이거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요렇게 매뉴얼을 정해 놓고 진행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매뉴얼이 '내가 구두로 정하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인제 종이에 다 서류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매뉴얼이 착착착착착착 있어야 돼요. 저희는 상담도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그냥 일반 상담 있죠? 문의하는 전화. 전화가 왔을 때 인사하는 방법, 상담을 예약한 경우, 예약하지 않은 경우, 예약해서 오는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뉴얼이 있어요. 오는 날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문자 안내, 그다음 왔을 때 또 어떻게 한다, 테스트 결과 어떻게 보여준다, 그게 끝나고 나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매뉴얼이 차차차차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저 혼자만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장님도 할 수 있고 실장님도 할 수 있고 과목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매뉴얼을 정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이 못하냐, 왜 매뉴얼을 안 짜시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위기도 많이 겪어봤어. 코로나도 겪어봤고, 혼자 수업해서 아픈 날은 내가 수업 못하는 것도 겪어봤고, 많은 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매뉴얼이 지금 당장 나에게 100만 원을 벌어다 주거나, 이 매뉴얼이 지금 당장 내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좀 나중에 할까? 좀 나중에 할까? 이렇게 밀어놓으시기도 하고, 또 좀 귀찮기도 하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기도 하고 또 혼자 하려니 막막하기도 하고 하다가 포기하기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제 블로그 반 과정을 열어 드렸잖아요. 그 블로그 반 과정 중에 이 매뉴얼에서 글로 남기는 부분들을 다 적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학원에 "상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하려면 그 상담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두 달 동안 블로그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 그냥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학원을 블로그로 구조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되시거나 뭐 블로그 워낙 잘 쓰셔서 수강을 안 하시는 분들도 1-2 월에 블로그는 수강에 노출되게 만들 때 나의 구조화된 기업화된 우리 1인 수업 혹은 다수의 수업 학생을 가르치는 원장님도 다 포함해서 '나의 전문가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내가 아니라 나 혼자의 맨파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이미지를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1 월, 2 월을 작업을 해 두시면 3 월에 동네에서 가장 차별화된 학원, 공부방 그리고 방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언젠간 이 매뉴얼의 벽에 부딪혀서 또 고민하시는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각 원마다 매뉴얼 한 개를 같이 짜보는 시간을 저녁 10 시에 강의에서 만나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즐거운 밤 되시고요. 그것보다 치열하고 멋있게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청 안 하셔서 블로그반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는 분들은 열공넘어 성공반 공지사항에서 꼭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제 선착순이 몇 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기회 꼭 탑승하셔서 같이 매니아라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하자면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책은 레이 크록이 지은 책이에요. 누구냐면 맥도날드를 만든 사람이죠. 맥도날드는 원래 형제가 같이 만든 햄버거를 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프랜차이즈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피클은 딱 2개만 얹어라. 빵은 어떻게 해라. 참깨는 몇 개를 뿌려라." 이런 매뉴얼이 막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책을 사시라는 건 아니고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영화 파운더라는 영화가 맥도날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 누구보다 새학기를 잘 대비해서 위기라고 하는 2023 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2023 년에 여러분만큼은 지금보다 매일 매 순간이 나아지시기를 더 성장하시기를 정말 정말 응원합니다. 오늘의 수업 끝.